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2023년 8월 12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가보면은 기출 샘플 문제, 그리고 워낙에 많은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체의 목록을 클릭을 하셔서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가장 최근에 출제된 CAT 2급 정기시험 기출문제들이 제공이 됩니다. 오늘 날짜가 8월 21일인데 2023년 8월 12일 기출문제 이 항목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고 문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푼 폴더 안에는 1교시, 2교시, 2교시에 걸쳐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로 제공되는 1교시 문제 파일을 열어서 진행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CAD를 실행하시고 CAD의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저장, 도면층 설정, 문자 설정, 옆에 적는 영어는 단축키입니다. 저장은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되고 저장 단추를 누르셔도 되고, 치수 설정, 그리고 객체 스냅 설정. 기본적인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서 폴더에 2023년 8월 10일 1교시 문제니까 2023-0812-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설정, 한영키 확인하시고 LA 엔터,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색깔을 지정을 하셔야겠죠.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 뷰포트는 하늘색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수문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하셔서 로드,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팬텀 확인, 수문선이니까 히든 확인, 중심선은 센터, 가상선은 팬텀의 선택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형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면층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그리고 닫으시면 홈 패널의 도면층 그룹에 목록이 이렇게 뜨면서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원활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설정 ST 엔터,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고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하신 다음에 수정, 기호미 화살표의 중심 표식 없음, 문자의 색상을 노란색, 맞춤해서 현재 문제의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축척을 2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축척이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중간점을 반드시 끄길 바라고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 이렇게 5개의 객체 스냅만 켜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중간점은 꼭 끄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CAD 환경 설정 옵션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연습한 대로 환경 설정을 여러분 입맛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열기 및 저장에서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에도 이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어야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복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작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CAD 실무능력평가 2급 시험의 출제 기준이 지금 8월 이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샘플 문제 아까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도 여기 보시면 홈 자격 속에 CAD 실무능력평가 페이지의 시험 출제 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 다른 영상에 CAD 실무능력평가 2급의 감점 요인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이제 다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물론 이제 추가 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따로 올리겠지만 기존의 시험 내용에 비해서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다시 안내를 잘 드리겠지만 시험의 감점 요인이 이제 감점 요인은 비슷한데 점수의 감점 되는 점수가 확 줄었습니다. 반절로 16점 감점에서 8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시험이 쉬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시험이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CAD 실무능력평가 2급 시험이 어려울 때는 어려웠고 쉬울 때는 쉬웠는데 요즘에 나오는 시험이 굉장히 좀 쉽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예전의 기출문제보다 훨씬 요즘에 문제가 쉽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봤을 때도 굉장히 쉬워서 좀 당황할 정도로 쉬웠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출제 기준도 바뀌었고, 그런데 바뀐 기준이 더 엄격한 게 아니라 더 쉽게 점수가 감점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문제는 쉬워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쉬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하여튼 나오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시험은 굉장히 좀 쉽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쉽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9월 달부터는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예전 문제에 비해서 너무 쉬워서 약간의 형평성이 좀 밸런스가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니까 적정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너비와 폭과 높이가 지금 여기서 정면도와 평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 다음에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같고, 그리고 우측면도와 평면도의 폭이 같아야 되는데, 해당하는 그 부분의 값이 제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외곽을 쉽게 잡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너비 145, 그 다음에 높이 104, 그리고 폭 94, 이 세 개의 값이 바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을 이용해서 너비, 폭, 높이에 해당되는 사각형,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평면도를 다 별 어려움 없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알리스 사각형 그리는 명령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교육받는 곳에서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캐드로 도면을 제도할 때 정확하고 빠르게 본인이 하기 쉬운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알리스 엔터, 빈 공간을 찍고 D 엔터, 145, 104 해서 클릭. 사이의 거리값은 적당히 띄우면 되는데 저는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100 정도 띄우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큼 띄운 다음에 다시 한번 알리스 렉탱글 끝점을 찍고 D 엔터, 94 엔터, 104 엔터, 다시 또 라인으로 정면도와 평면도는 60 정도 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60 정도 거리를 띄운 다음에 알리스 끝점을 찍어서 D 엔터, 145, 94 엔터. 그러면 너비와 폭이 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외곽선이 그려질 거고, 라인으로 끝점을 찍어서 교차점에 각도 45도짜리 선을 그립니다. 자, 사각형은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 명령 X플로드로 사각형을 선택해서 분해를 해서 편집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어디부터 그릴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만 정면도가 일단 치수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기가 쉽고 먼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면도를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으로 일단 64, 45, 그래서 교차점에 반지름 30짜리 원을 그리시고, 트림으로 원을 선택해서 바깥쪽을 정리하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은 중심선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셋으로 63,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각도 마이너스 44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선은 지웁니다. 자, 47 오프셋으로 47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건데, 이렇게 외형선이다 숨은선, 외형선이다 숨은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선을 클릭, 끊을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이 끊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정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을 숨은 선으로 바꿔주고 트림으로 원 안에 있는 이 선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은 직접적인 치수가 없지만 잘 보시면 평면도에 26이라고 제공되는 치수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치수가 있는 부분은 다른 곳에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이니까 오프셋으로 26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 선도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여기까지 이제 정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를 가볼 건데, 여기 19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사선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19도라면은 여기 부분도 19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19도, 즉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인데 위치는 여기죠. 그리고 각도는 19도니까 즉 수직에서 바로 이 사선의 각도가 19도가 됩니다. 이런 각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AD 실무능력 평가에서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19도, 그런데 그냥 19도가 아니라 90도에서 19도를 빼니까 71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프셋으로 64만큼 이 선을 띄우고, 이 선은 여기 있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인데, 여기 바로 47이라는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에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그리고 포인트를 딸 때에는 저는 극좌표를 사용을 하는데 선이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어차피 딸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장 맨 밑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있는 이 수문선은 투상을 좀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초반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그려봤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면도에 있는 이 원이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이 수문선과 이 수문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평면도에선 여기 수문선, 그리고 타원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제 여기 포인트에서 오는 선, 여기 포인트에서 오는 선, 이 부분은 이제 작업을 하면서 평면도를 그릴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원을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따는구나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지금 평면도에 주어지는 치수 26에서 포인트를 따서 여기서 오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라면은 17이라고 주어지는 이 부분도 포인트가 있겠죠.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45도를 거쳐서. 그래서 오프셋으로 17만큼 띄운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모양이 잘 나옵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문선을 일단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는 그리고 27이라고 아예 나와 있으니까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오프셋으로 27만큼 띄우시면,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 자, 이 끝에서 포인트를 땄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거의 모양이
거의가 아니라 이제 다 됐네요. 중심선만 그리시면 되겠네요. 중심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네, 우측 연도가 완성이 됩니다. 좀 빨랐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그려졌으니까 평면도. 일단 이렇게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26, 17,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선을 그릴 건데, 우선은 오프셋으로 17만큼 띄우고 26만큼 띄운 다음에 이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이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끝이 여기였으니까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 그려지고 이 선 헷갈리니까 좀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와서 이 선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 선은 여기서 올라가는 선이 하나 있을 거고, 반대쪽에서 가는 선이 이렇게 트림으로 단순하게 가보죠. 이렇게 이 선이 그러면 그려집니다. 정리.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이 바로 이 부분이 여긴데, 이렇게 가는 선이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일단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갔을 때 포인트가 끝점, 교차점.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선을 그리시면 작업이 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예. 자, 이제 원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발음 왜 이래? 4분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4분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 끊어지죠. 원이.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타원을 지금 그려야겠네요. 자, 타원은 저는 이제 뷰포트로 바꾸고 작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원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X라인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그리고 이 사선과 이 선 3개가 교차되는 곳에서 교차점, 이 선 3개와 45도의 교차점에서 또 선 3개가 가면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타원을 그리는 명령은 일립스 2L이죠. 자, 2L. 한쪽 끝점, 반대쪽 끝점, 거리값.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타원이 그려졌죠. 다시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꾼 다음에 타원을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매치 프롭으로 외형선, 숨은선. 그리고 나서 중심선과 여기에 있는 선들은 바로 원에서 나오는 포인트, 여기에서 오는 선,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중심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의 모서리 부분만 작업하면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동일한 선상이다라는 거. 왜? 포인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투상을 그래도 간단하게 해보면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자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이렇게 가는 선, 살짝 여기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가는 선, 이렇게. 그래서 이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숨은 선 적용을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중심선이 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len 증분 de 4 정도 해서 중심선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락된 데가 있나 확인을 해보는데 문제가 선의 개수가 별로 없어서 큰 어려움 없이 누락되거나 선 종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 축척은 배치 작업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층을 치수로 바꾸고 치수를 넣어서 이제 확인을 해주면서 작업을 해야겠죠. 자, 선형으로 94, 145. 치수는 문제 도면과 비슷한 위치와 크기를 주시면 됩니다. 17, 26, 63, 조심하시고 여기 끝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중심 4분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64, 45, 47. 네. 그리고 27, 104. 64는 선형인데 여기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아래 옵션에 회전 R, 그래서 각도를 물어볼 때 여기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치수를 삽입을 하신 다음에 치수 보조선이 외형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치수를 클릭하고 컨트롤 숫자 1, 먼저 찍은 쪽이 치수 보조선 1이기 때문에 치수 보조선 1을 꺼주시면 이렇게 문제와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도, 선과 선을 클릭해서 19도 그리고 44도. 자, 반지름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반지름 30. 그런데 이제 치수가 꺾여 있으니까 D엔터 재지정. 문자 탭에 ISO 표준을 선택하고 확인 닫기 하신 다음에 주석, 업데이트, 해당하는 치수 클릭, 엔터 하시면 이렇게 꺾입니다. 자, 오버킬로 일단 겹쳐져 있는 그 객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모범 답안으로 검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버킬. 전체 모든 객체를 다 선택 엔터, 확인을 누르시면 0개 중첩 객체가 삭제되었다. 제가 작업을 한 거는 중복되는 객체가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압축을 푼 폴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KPC 자격센터에서 모범 답안을 제공을 하니까 이 모범 답안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전체 객체를 다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치수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검도를 할 때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A 엔터. 도면층 관리자 창에서 외형선을 다시 현재로 설정, 치수의 도면층을 꺼주신 다음에 이 전구따마를 눌러주시면 꺼지고 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범 답안 선택, 색깔을 선홍색으로 바꾸고 똑같은 색으로 하시면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move 명령을 통해서 동일한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정확히 일치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하고 move 명령, 정확히 일치하고 move 명령,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잘 일치가 되면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2023년 8월 12일 출제된 CAD 실무능력평가 2급 1교시에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충분히 그동안에 연습을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별 어려움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